자, 냉전의 변화 파트 보충 수업인데 잘 듣고 일요일 날 잘 필기해서 설명 다 듣고 일요일까지 준비 다 해서 와주세요. 이 파트는 이제 냉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고 오늘 시험도 쳤을 텐데 냉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번 시간에 배웠다면 이제 냉전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국가별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었죠. 위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생겼어. 중국에서는 국공내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패배했던 국민당은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에 중국이 아니죠. 그래서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 이 친구들은 중국 공산당이지. 여기서 패배했던 중국 국민당은 중화민국, 여긴 국민당이고, 이 친구들이 지금의 현재 뭐다? 대만이다. 요걸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독립을 했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 이후에 종교 문제로 인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스리랑카 지역도 추가됩니다. 자, 이건 지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인도는 무슨 교? 힌두교. 그리고 왼쪽에 서파키스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방글라데시가 원래 동파키스탄이었거든. 요 두 개 다 이슬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해서 방글라데시가 되었다고 기억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실론 섬이라는 섬에 불교 신자들이 많아서 이 스리랑카는 현재 불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냉전 시대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여러 가지 종교로 인해서 국가가 분리 독립을 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베트남에 독립운동가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거를 보고 제네바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곧 독립을 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 북이 11도를 기준으로 분단이 되는데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베트남에 의해서 공산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이 통일이 되게 되겠고, 그래서 원래는 그 베트남의 수도가 사이공이었는데 이 사이공을 이제 북쪽에서 점령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호치민으로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독립운동가 호치민을 통해서 뭔가 좀 역사적으로 기리고 싶어서 남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으로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미국이야. 하지만 미국이 그걸 계기로 계속 간섭을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 항복 후 공화국 수립을 선언했고, 옛날에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전쟁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요 두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각각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요 두 나라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냉전의 변화 첫 번째 보시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독립을 했다는 내용을 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까? 자, 서아시아는 거의 다 이슬람 중동 국가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프랑스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 말인즉슨 식민 지배예요. 위임 통치는 영국과 프랑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각 다 독립을 하게 되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동부 지중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쪽이에요. 요쪽에 이스라엘 지역, 요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자, 이쪽 지역이 인제 나라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살고 있던 유대인,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또 팔레스타인과 근데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은 이제 아랍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네 차례의 중동 전쟁이고, 그게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그 냉전의 전쟁과는 관계가 조금 멀죠. 그래서 냉전의 전쟁의 일환, 이 사례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왜 일어나냐면 사실 영국 때문에 그래. 이 영국이 두 나라를 다 지지했어요. 영국이 유대인도 지지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정권도 지지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두 나라 다 자기가 영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애매모호한 모습에 결국은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려 하게 되고, 지금도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많이 다툼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이탈리아로 가볼게요. 자, 아프리카로 가볼게요. 자, 아프리카는 이집트가 대표적인 영국의 식민지였죠. 자, 근데 청년 장교층의 중심이었던 나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장교 중심이었던 나세르라는 사람이 왕정을 폐지하고 이집트 공화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하면서 독립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60년이 되면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리비아를 비롯해서 다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독립, 여기 보면 1960년에 가장 많은 독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1960년을 아프리카의 독립의 해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하면 이 파트는 정리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이렇게 독립을 해도 그 이후로도 계속 내전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끼리의 전쟁이 많아서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이어진다. 이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마지막 제3세계인데, 제3세계는 말 그대로 1세계가 있고 2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1세계는 미국이고 2세계는 소련이야.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냉전에 가입을 하지 않는 국가들을 보고 합쳐서 제3세계라 부릅니다. 자, 아까 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다고 했잖아. 이 독립한 나라들이 자본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공산주의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내세워서 자기들끼리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자본주의 팀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팀은 소련이잖아요. 이 미국과 소련에 어디에도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들이 새로 뭉치자해서 만든 게 바로 제3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제3세계가 형성이 돼 가느냐? 자, 인도, 중국이 만나서 먼저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인도의 네루, 그다음에 중국의 저우원라이라는 사람이 대표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평화 5원칙을 먼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 우리는 어디에 가입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전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이게 확장돼서 29개 대표들이 만나서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입니다. 자, 여기 반둥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평화 10원칙이란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이 평화 10원칙에 나선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아까 전에 봤던 뭐 인도의 네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집트의 나세르,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이 유고라고만 적을게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의 티토,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평화 10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 시험에 출제가 되면 제3세계가 출범해서 평화 원칙을 내세웠다 정도를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대표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인권 및 국제연합의 헌장 존중한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을 존중한다. 모든 인종과 국가 사이의 평등을 인정한다.
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과 소련이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 글 나오면 제3세계가 정답이다. 요걸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3세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이 깨져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 자, 그래서 냉전의 완화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 시험 범위거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 말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 말부터 이제 제3세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3세기가 등장하면서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화 체제에서 뭘로 넘어간다.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 다극화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 자, 그에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은 분열되고 또 자본주의 진영도 세력이 이탈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노선과 영토 문제로 갈등. 원래는 소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 새로 생기면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 일대장이 누군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또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이 소련과 다른 독자 노선을 추구합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동유럽이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소련과 다른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기에 이릅니다. 뭐 지금 다시 가입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때는 탈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70년대 때 미국이 앞에서도 배웠지만 베트남 전쟁을 했단 말이야.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 미국이. 그래서 이거 전쟁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사건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긴장 완화 분위기 한번 볼까요? 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 냉전이 시작된 건 트루먼 독트린이었는데 이 냉전이 끝나게 되는 거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닉슨 독트린이 뭐냐면 사실상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가 간섭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아주 큰 위협을 제외한 작은 것들은 그냥 아시아 각국이 해결해라.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소련도 중국도 미국이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이제 미국과 대화가 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으로 내전 시작, 그다음 닉슨 독트린으로 내전이 종료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완전히 화해 무드로 가는 거죠. 중국 방문 72년, 그리고 79년에 중국과 미국이 드디어 정식적으로 외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원래 둘이서 외교를 안 하고 있었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서로서로 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평화로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군사비를 줄이자, 군비를 줄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독 총리가 서독이면 동독과 서독 중에서 그 서쪽에 있는 그 독일이죠. 서독 총리가 동방 정책을 통해서 동독과 이제 화해를 가게 되고 이제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시 유엔 가입. 뭔가 화해를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특히 서독 총리는 어, 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과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냉전이 완화돼 간다. 이런 내용을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 주면 되겠고, 학교 시험에서 이 파트가 가장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닉슨 독트린, 제3세기 등장 등으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요게 이제 고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 범위인데 요거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주말에 오시면 교과서 챙겨 오시면 교과서 복습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